이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독처럼 변색됩니다.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고요, 간에 지방이 끼고 쉽게 살찌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제한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것은 일단 감량이고요. 5kg 빠졌다, 10kg 빠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하기만 하면 변화는 확실합니다. 설, 밀, 나, 튀, 술, 커, 유알. 저는 이 8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설은 설탕과 액상 과당이고요, 밀은 밀가루와 글루텐, 나는 나쁜 기름, 튀는 튀긴 음식, 술은 아시겠죠? 커는 커피, 유는 유제품, 알은 알러지 식품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5가지 설, 밀, 나, 튀, 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커피, 유제품, 알러지의 경우에는 나쁜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과하게 먹었을 때 또는 무분별하게 먹었을 때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대사결합 물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의 문제는 단순히 칼로리에 있지 않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이 2가지 분자가 결합한 이당류인데요, 여기에서 포도당보다는 과당 쪽에서 조금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과당이 우리 몸에 과하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간에서 독처럼 대사됩니다. 대사되는 방식을 보면 신기하게도 술, 알코올과 처리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과당이 몸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염증을 유발하고요,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고요, 요산을 만들고요, 또는 인슐린 저항성,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 작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 간에 지방이 끼고 쉽게 살찌고 또는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밀가루의 문제는 밀가루가 몸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이 글리아딘이 장을 망치고 전신에 염증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맛있는 그 빵이나 면을 먹었을 때 이것들이 들어오면 여기는 글루텐이 장세포에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이 조눌린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장세포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있으면서 서로 장벽,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눌린이 나오게 되면 이 벽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빵을 한번 먹었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요, 반복되는 과정에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 이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장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촘촘한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면 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면역 반응 또는 방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혈류를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서 면역 기관들을 활성화시키고 뇌에도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염증을 전신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통해서 장이 뚫리게 되면 전신의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한번 밀가루만 한 달 이상 끊어보세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장이 예민하거나 배변에 문제가 있거나 알 수 없는 통증, 알 수 없는 정신건강의 문제, 피부 문제, 염증 관련 문제, 면역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몸에 안 받는 물질 중에 하나인 밀가루 또는 거기에 있는 글루텐 때문이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한 달에서 3달만 끊어보고 결과를 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밀가루를 끊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여성분들께서 생리통이 되게 심했다 또는 생전 증후군이 심했는데 밀가루 끊고 나니까 생리통이 없어지거나 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음은 나쁜 기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추출한 기름들을 나쁜 기름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콩기름, 대두유죠,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등의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쇼트닝, 경화유 또는 마가린과 같이 식물성 기름을 조금 더 딱딱하게, 좀 더 생산성이 높게 만든 기름들입니다. 이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콩이나 씨앗은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기름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헥세인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헥세인을 콩이나 씨앗에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름이 쏙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헥세인은 사실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헥세인을 보통 3차에 걸쳐서 1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서 헥세인을 날려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사실 아직 찌꺼기가 많고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검, 탈취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또다시 가열을 하면서 고온에 노출되어서 손상된 기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헥세인을 없애는 과정에서 날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미량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류 헥세인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헥세인이 조금의 양이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경계 관련된 질환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콩이나 씨앗은 원래 기본적으로 오메가6가 조금 많은 물질인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농도로 농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고농도로 과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모두 되게 몸에서 중요한 필수 지방산인데요. 문제는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몸에서 염증과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렇게 손상된 기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막을 손상시키고 핵과 미토콘드리아의 DNA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들을 떨어뜨리거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 요즘에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현대에 만들어진 화학적 기름 대신에 어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또는 동물성 지방들 또는 생선의 기름, 달걀의 기름 자연스럽게 뽑아낸 기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밀, 나튀, 튀김 음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염증과 활성산소의 과잉 같은 문제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몸 안에 대사 교란을 만들고 어떤 암과 같은 질환들도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술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코올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알코올 탈소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나 DNA 또는 소화 시스템들에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간이 망가지고 간에 지방이 끼고 또는 뇌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나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몸의 전신에 있는 시스템들에 문제를 만들어요. 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술은 사실 마음 아프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과하게 자주 먹는 게 조심스러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피인데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이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잠드는 것을 또는 깊게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드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커피를 조심해서 현명하게 먹을 필요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코르티졸인데요. 이 코르티졸은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커피를 통해서 억지로 부신을 과하게 쓰게 되면 부신이 피로해지거나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쉽게 잠이 안 깨는 분들, 커피를 안 마시면 활동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부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이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커피를 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먹는 걸 제안드리고요.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당입니다. 유당이라는 것은 우유 안에 있는 당분,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아기 때 또는 5세 이전까지는 몸 안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해 효소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당 분해 효소가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만들어진다 또는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만든다는 게 이 유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카제인 단백질 이슈도 있어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카제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먹고 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은 베타카제인 A1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제인 A1은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제품의 경우에는 먹으면 바로 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과하게 먹거나 민감한 분들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제품도 한번 일정 기간 동안 끊어보시고 몸에 반응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생리 관련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제품을 끊어보세요. 되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알러지 식품입니다. 알러지 식품은 우리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 또는 급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 중에서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면 조심스럽게 섭취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목격하는 것은 이 설밀, 나튀, 술 이 5가지를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제한했을 때 그때 자기도 되게 놀랄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것은 일단 감량이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뭔가 운동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아닌데 이 5가지를 끊으니까 살이 빠지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5kg 빠졌다, 10kg 빠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이 설밀, 나튀, 술 5가지만 한번 딱 한 달 정도만 아예 끊어보거나 불가능하면 원래 먹던 것보다 줄여보는 것만 해보시고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해보고 나서 한 달 뒤에 변화가 생기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이전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자꾸 뭘 먹지 말고 더 참고 운동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먹는 거 잘 먹되 여기 안에서 이것들만 좀 줄이자고 하니까 좀 할만한 거죠. 이게 사실 탄수화물을 우리가 과하게 먹던 거에서 줄여주고 또 당 부하를 줄여주고 탄수화물 대신에 또 다른 에너지원인 지방을 잘 먹어주면서 확실히 좀 3개월 정도면 당 대사들이 다 개선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듣는 게 생리통 나아졌다 또는 생리전 증후군이 되게 심했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런 분 되게 많습니다.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 약을 거의 한 판을 다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리통 약을 안 먹는다. 근데 뭐 하셨냐 여쭤보면 설미 나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나이가 젊다면 몸이 더 건강하잖아요. 더 쉽게 바뀔 겁니다. 더 잘 될 거고. 물론 어려운 거는 젊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바쁜 건데 사실 몸 자체는 더 건강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변화는 확실합니다.
가공식품 보실 때 딱 뒷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원재료 목록, 오른쪽에는 영양성표를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 목록에서는 당연히 이제 설, 밀, 나튀를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요. 설, 밀, 나에 있어서 한 가지씩 표현들이 다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맥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나쁜 기름에는 경화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나쁜 기름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어떤 식물성 유지들은 사실 가공식품에 쓸 때는 싼 걸 쓰기 때문에 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긴지 아닌지 볼 때는 그 식품이 유탕 처리 식품인지 봐야 돼요. 유탕, 기름에 튀기던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먼저 원재료 목록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고 오른쪽에 넘어가서는 성분표에서 이 당 함량이 한 5g 정도 이하 정도라면 저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넘어서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트랜스 지방만 없다면 사실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바로 집밥을 수련하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거나 빨리 변하거나 또는 지속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을 직접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데 길게 이어가지 못하거나 효과가 나지 않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이 해준 음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배달 음식일 수도 있고 외식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바쁜 환경에서 모든 끼니를 다 요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루에 한 끼라도 또는 일주일에 몇 끼라도 내가 직접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맛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관리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집밥 하는 것을 수련하듯이 운동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탄단지 아니면 탄수화물 적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배달 음식 먹거나 아니면 가공식품 가지고 이렇게 애매한 식사를 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 집밥을 해먹는 것을 배우고 하면서 이게 주도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주방 안에 서는 거 이것들의 재미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직접 내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 거기서 만들어지는 심리적 또는 대사적 변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예전처럼 뭔가 억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돌보는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들이 주방에서 발생한다는 게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운동을 처음 할 때 어려운 것처럼 음식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레시피를 내가 한번 손으로 적어보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게 돼요. 이렇게 집밥 수련을 여러분들께서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몸 상태, 마음 상태에 달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건강이라는 주제가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 이 주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전문가를 만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정보들은 결국 우리가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라는 게 0에서 1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선 굉장히 많은 실천과 반복이 필요한데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반복들이 모여서 대단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건강한 몸과 마음, 평안함, 나의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좋은 대인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서 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